제가 확인하기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안 했습니다. 예? 입당 안 했다고요. 꼭 두 번 물으시는데 총선 정책 공약단 부단장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맞는데 입당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입당은 안 하고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정책 공약단으로 활동하셨다. 그렇습니다. 그 입당한 취지,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더 연임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이게 지금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 정인 위원장님 경고를 정인 주세요. 참고인으로 채택되어져 가지고 저희는 이 자리에 온 참고인이기 때문에 만큼 꼭 대답할 필요도 없지만 물어보시면 충실하게 답변을 해 물어보시죠. 예. 자, 질의 계속하세요. 답변을 못 하시겠다면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질문하시지 아니, 질문 말고.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물러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대면서 그 압박을 했습니까? 2차 보고서가 나가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삼성생명 당시 대표 이사였던 김현배 부회장께서 직접 그날 아침에 전화를 하시더니 급하게 오셔가지고 두 번째 보고서 나간 것 때문에 구조본에서 굉장히 기분이 격앙돼 있다. 이렇게 되면은 주사장이 물러나야 될 거다. 그래서 제가 먼저 사임할 일은 없으니 만약에 물러나게 하고 싶으면 법적인 절차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도 얼마 안 됐다면서 왜 한화에서는 이렇게 그 일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그룹에서는 이제 뭐 우리나라 그 재벌들이 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일종의 이제 조직 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방식과 똑같아서 일단 누구라도 한마디 말을 거역하면은 그거를 확실하게 응징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말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러나야 할 이유를 한사코 말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그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현배 부장께서 오시고 난 그 얘기가 했던 것이 이제 7월 초였는데, 그러고 나서 9월 초에 다시 금춘수 사장이 보자고 해서, 저한테 물러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는 못하겠다 했더니, 그러면은, 구조본의 재무팀장을 경영총괄 부사장으로 보낼 테니 당신은 임기 때까지 이 선으로 물러나 있어라. 그래서 그것도 제가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월 8일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임명된 후에 5월 31일 그만두셨습니다. 해임되신 겁니까? 네, 형식적으로는 사임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직 명령이었으니까 해임입니다. 해임 통보는 누가 했습니까? 당시 김종덕 문화부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해임 사유는 뭡니까? 해임 사유는 표면적으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 폭증 때문에 되돌아가라라는 거였지만 정말 그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아침에 전화하셔서 내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시하셨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추측하는 해임 사유는 뭡니까? 당시에는 뭐 제가 그 직원들 사이에서 여기 계신 그 콘텐츠진흥원장으로부터 점령군처럼 신임 단장이 점령군처럼 굴어서 일을 못하겠다라는 말이 돈다. 그리고 자꾸 불필요하게 영수증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건 문제가 좀 많다라는 얘기를 장관께서 직접 저한테 하셨었고 그다음에 제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제가 드린 그 의견이 결국은 무시되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혹시 뭐 반감을 갖거나 일이 또 원하시는 대로 안 될까 해서 나가라고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배명숙 생각했습니다. 정인 국회 정원에서는 그런 데는 인물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밝혀 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창조융합본부의 핵심 사업인 문화창조융합 벨트는 차은택 증인이
본인의 은사인 김종덕을 문화부 장관에, 외삼촌인 김상률을 청와대 교문수석에, 가장 가까운 송성각을 콘텐츠진흥원에 배치하면서 각종 문화 사업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취한 박근혜 최순실의 핵심 문제 사업입니다. 재직하는 동안 발견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이전에 혹시나 이런 게 아닐까 해서 염려했던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올린다면 이게 합법 또는 그 시스템 적절한 시스템인 것처럼 가장해서 구조적으로 국고가 새어나가게 하고 그것을 방지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 그것이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문화창조융합 벨트 사업 예산이 904억입니다. 그런데 합법을 가장한, 말하자면 불법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는 건데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904억인 건 아셨습니까? 904억이 아닙니다. 제가 첫날 그 업무 보고 때 또 그다음에 장관님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을 때 갖고 있었던 페이퍼에는 총 1,300억입니다. 그리고 904억은 기금을 뺀 것으로 아는데 단장 포지션에서는 그 모든 거를 1,300억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진식 부단장은 업무보고 시에 차은택 감독이 명예단장으로 계속 일하는 것으로는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요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비망록 같은 데 나오는데, 문화창조융합 벨트가 차은택 증인이 틀을 짜놓은 사업으로 보십니까? 저는 수시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지 말라라는 명령을 장관님과 수석님으로부터도 들었었고, 그리고 직원들 역시 이거를 손댈 이유가 없는데 왜 자꾸 뭐 같은 질문 또 같은 문제에 대해서 같은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 문제 제기나 또 뭐 절차에 대해서 왜 자꾸 물어보느냐라는 반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차은택 증인이 본부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명예단장으로서 모든 사업에 관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어떤 특혜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차은택 전임 단장을 한 번 미팅한 거 이외에 그 이후에는 융합벨트에서 본 적은 없었습니다만 직원들은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나간 후에도 거기 벨트에 와서 사업에 참석했었다고 들었었습니다. 어떤 혜택, 어떤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입장에서 그 구체적인 거를 다 들여다볼 만큼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정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그 저에게 주어진 짧은 그 영수증이나 그다음에 각종 사업계획서나 그다음에 그 부실한 행정 절차를 검토해 본 결과 차 감독, 그다음에 전임 김 장관님, 그다음에 융합벨트 간부들, 그다음에 송성각 원장님, 청와대 수석실 수석님들 뭐 한 팀으로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증빙 서류 없이 일 처리하고 제대로 된 기획서 없이 일 처리하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저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결제 라인에 대해서 없는 이유, 결제 라인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소속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미래부라고 했습니다. 그럼 미래부에 보고하러 갑시다 했더니 우리는 문화부 직원이고 문화부에서 모든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안에서 우리 내부에 있는 그러면 영수증 달라 했더니 그것은 쿤진원 업무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걸 볼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그 문화부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문화부에서 그럼 기획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 결제 책임이 없다면 그랬더니 우리는 조직 득표상 미래부입니다라는 이런 해괴한 동호 반복을 했었습니다. 아까 합법을 가장한 불법 사업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비망록에 보면 이거는 문화부판 4대강 게이트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이런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얘기를 꺼낸 거는 그 스케일과 이것이 앞으로 불어닥칠 그 국가적인 어떤 그
문제 상황과 영향력 규모 그 면에서 물론 금액은 1,300억은 뭐 30조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만 그럼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화 융성 또 창조 경제를 핵심으로 가시적으로 성과화하는 것이고 국가 브랜드에 걸린 국책이었기 때문에 그 국가적인 어떤 자존심과 그 다음에 이거는 한 국가의 그 정신을 난도질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가면은 그런 결과가 또는 이런 청문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미 저는 21일 날 그 4인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 올렸었습니다. 예. 네, 그것은 여러 군데 알리려고 애썼고 내부에서도 뭐 직원들 간에도 공유를 했고 당연히 장관님께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보여서 결국은 저는 민정실이나 어디 뭐 감사실이나 국정원 이런 곳에 보고를 하려고 하다가 좀 불안했습니다. 사실 무섭고 그래서 제일 잘 알고 많이 도와주셨던 국정원 그 문화 분야 저희 부산에서 계셨던 그쪽 아이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K스포츠 일하시면서 네. 이 우병우 증인이 정말 최순실을 모를까요? 진실은 국민이 알린다고 생각합니다. 얘기 아는 거 있으시면 좀 얘기해 보시죠. 차은택도 모르신답니다. 너무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얘기하십시오. 노병일 증인. 여기서만 여러분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파장이 크다고 노승일 증인님 얘기하십시오. 답변을 안 하시면 안 예, 됩니다.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저도 들은 내용입니다. 네. 들은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은택의 그 법조 조력자가 네. 김기동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김기동을 누가 소개시켰냐? 우병우 수석이 소개시켜줬다고 네. 그렇게 전 들었습니다. 네. 들은 내용입니다. 이건. 그리고 그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차은택의 이야기 중에 여러 번 나오는 게 우병우 수석이 봐준다고 했어. 우리 국조 동료 의원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특히 12월 9일에 여기 한강 넘어 있는 식당에서 만났죠? 12월 12월 12일, 8일, 12일, 8일하고 10일 예, 12일 2회에 만났죠. 걸쳐서 예, 예, 그렇습니다. 동료 국회의원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석 의원님 만나셨죠? 예, 박영선 의원님 만났습니다. 그 몇 시에 도착해서 몇 시에 끝났습니까? 5시에 도착해서 거진 한 9시 좀 넘어서 끝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료 의원이 5시간여 만났다고 했는데 적어도 4시간 이상 만났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무슨 얘기 나눴어요? 제가 박영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 다 훌륭하시고 존경합니다. 하지만은 제 자료가 잘 전달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제가 박영선 의원님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보영태가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저랑 같이 밥 먹으면서 제가 박영선 의원님께 연락처를 아냐고 물어봤더니 명함을 이렇게 받아왔더라고요.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받아왔다고. 그 고영석 예, 그래서 제가 고영태한테 의원님께 좀 연락해달라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의원님을 컨택하게 됐고 의원님하고 상당한 많은 시간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의원님이 정말 진실성 있게 이걸 밝혀주실 것인지 아닌지 그걸 제가 또 확인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료를 드렸고 자료가 녹취록뿐만이 아니라 삼성 자료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꽤 많은 시간을 박영선 의원님과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백성주 의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뭐 이렇게 증언하다 보면 제가 할 수 있는데 증인이 최순실 씨 노트북에서 중요한 자료를 하나 카피했다고 증언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최순실 동의 안 받고 카피했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동의 안 받고 남은 컴퓨터에서 카피하면 됩니까? 처벌받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